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백두산 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예,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 풀이 중에서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1963년생이면은 2021년이 59세가 되나요? 그렇죠? 59세. 예. 이제 50대의 마지막 해네요. 인생을 그야말로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죠,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그동안에 아마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였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이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점도 많이 있죠, 그죠? 예. 물론 이제 평탄하게 무사무탈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나머지 한 8, 90%에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인생 스토리가 많겠죠, 그죠? 예. 하지만 또 나름대로 살아볼 가치가 있었고 충분히 또 해낼만 했겠죠, 그죠? 자, 이제는 아마 자녀들도 다 성장하고 키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살 나이가 됐죠, 그죠? 이제 과거에는 어떤 60이 되면은 해갑을 지나고 얼마 안 가서 다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살 날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지금은 이게 100세 시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죠? 이제 절반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의 참 나를 위한 인생을 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나이가, 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마지막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아마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명론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있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상당히 이거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오시면서 뭐 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요. 자, 그런 점에서 뭐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 제가 하는 이 이제 운명세 풀이는 주로 띠를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띠가 어떻게 하는 이런 풀이가 아니고 본인의 태어난 고유 오행이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그게 태어난 날의 하늘의 천간인데 그게 본인이거든요. 그게 나보다 자아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 띠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나가 아니고 띠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고요.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똑같은 띠라도 그 정보가 갑인 사람, 어린 사람, 병인 사람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띠를 중심으로 그 띠가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띠가 어떤지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집안의 어떤 뭐 풍수라든지 운세를 볼 때는 이 띠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없었죠, 그죠? 집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집안은 개념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본인 개인 각자의 운명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태어난 날의 천간 오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띠가, 그 다음 태어난 월,
그럼 태어난 일, 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게 이게 사주팔자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만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자, 각설을 하고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 그러면은 본인이 태어난 오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중에 하나를 태어나는데, 그럼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은 본인의 생년월일 시를 음양력 구분해가지고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자막을 처리해 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병은 병 이렇게 자기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또 재미도 있습니다. 시간에 계신 분들은 다 보셔도 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이거는 서로 간의 적선, 윈윈. 적선지가의 필요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갑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 계묘년에 태어난, 지만은,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갑목이란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큰 나무를 상징을 해요.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물론 나무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고 계시고요. 자, 저 갑목이라는 놈은 속성이 있어요. 속성을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리더하려는 성질, 정말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몽 선도하려는 성향, 남을 이끌고 가려는 성향, 쉽게 말해서 두목, 대장하였던 성향이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굽히려 그러지 않고 뿌렸으면 뿌려졌죠. 그죠? 이런 쪽도 가지고 있고 명분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갑목이 교육계통도 많이 있고 공문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 쉽게 말해서 공직계통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뭐 등등 있겠죠. 각 분야의 자오시가 내가 대장이 되려는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갑목은 어질인자, 어질고 착한 어떤 이런 면도 있어요. 인자한 면, 이런 쪽의 속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갑목이 이제 계묘년에 태어났어요. 자,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기본적으로 학문운, 공부운, 학벌, 라이센스운 이런 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하면서 학문이나 공부로 인해서 굉장히 내적으로 똑똑하고 내공이 굉장히 깊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똑똑한, 내적으로 똑똑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안으로 똑똑한 거예요. 자, 결국 이게 이제 학문이죠. 그래서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벼가 있듯이 이제 계속 익으면서 가겠죠. 이제 고개 숙이면서, 그죠? 이렇게 내가 똑똑한 게 바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안으로 똑똑한 게 있는데 이거는 안으로 똑똑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문 쪽에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인연이 많고 또한 어떤 경쟁심 내지 어떤 승부욕 이런 쪽도 상당히 성격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는 지고 못 살죠. 이런 측면. 그래서 아마 공부도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네요. 승부를 걸어놓고 그렇게 되면 공부가 상당히 올라가 있죠. 수준이, 그죠? 또한 조선과 관련된 정보에서 어떤 권력을 주었어요. 저 칼을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우리가 뭐 공문으로 나가지고 어떤 공직계통으로 나가시고 권력을 칼을 될 것이고 실제로 칼을 쓰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죠. 뭐 의사라든지 등등, 그죠? 또 다른 어떤 칼을 쓰는 직업. 좌우지간 좀 강한 기질을 더 주었어요. 그 기질이 어떤 승부욕이거든요.
자, 이러한 게 이제 조상 쪽에서 주어졌는데, 전생과 관련돼서 정보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 잘 쓸지 못 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 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는 시에 잠깐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또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정보를 조상이 준 어떤, 이건 하나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쓰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저 간목이 태어난 계절별 또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간목이 봄에 태어난 간목은 기본적으로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예, 그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지? 지금 연에서도 태어난 띠에서도 이제 뿌리가 조졌거든요, 근원이. 그래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력이 왕성하고 기가 왕하고 이렇게 딱 보셨습니다. 자,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거 가지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어떤 전문 예체능 계통의 끼 내지 어떤 기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육체를 쓰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게 우선이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간목이 봄은요, 2, 3, 4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과 재주가 있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호기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들고, 그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서세술 이런 것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이런 쪽이죠, 그죠? 상당히, 능력자라고 보시면 한마디로 끼가 있다고 보시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해결사 내지 어떤 또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프리랜서로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장 초기에 말단 때는 상사나 직장이 못마땅해요. 왜냐? 내 능력을 못 알아주고 뒷받침 해준다고 보죠, 그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려있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운이 안 되면은 직장에서 남의 일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심리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한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잘 하시는 분도 계시죠. 본인의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남자를 잘 관리 통제하면서 잘 시키면서 잘 요리를 하죠. 이러면서 아주 조화롭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자, 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간목은 능력자 한마디로. 예. 다음에 이제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명예, 어떤 권력과 같은 이런 쪽에 인연이 좋아요. 그쪽 인연이 이제 잘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권력이나 이제 명예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권력에 가서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말단 직원으로서 어떤 애속돼가지고 평생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생활 하느냐, 이게 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운이 인연이 되는 거는 좋은데 네가 거기서 크게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증 내지 학벌,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관을 내가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에 종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굉장히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 운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 어떤 라이센스 자격 학벌 같은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있으면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네요. 물론 지금은 공부할 나이가 넘어갔지만 아직도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나이가 되죠, 그죠? 예.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운 이런 쪽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이 꽉 차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관이죠. 안 그러면 어떤 끼나 어떤 재능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잘 할 수 있으시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가입니다. 이상주의자,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쪽이라고 해요. 어떤 기획하고 이런 쪽. 예, 그런 쪽이, 그게 쉽게 말해서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의인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2021년 신축년 운세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간목이 신축년이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재물이 들어오는데, 저 재물은, 긴 재물이요. 긴 재물이 인정이 되거든요. 긴 재물의 형태가 굉장히, 바르고, 일정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이 안정적이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관운, 직장, 명예, 권력 이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의 어떤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좋은 직장, 반듯한 직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육친관계에서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성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이성이 기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새로운 어떤 남자가 올바른 남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이성입니다, 이성. 이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예. 자, 그리고 좌우지간 내년에는 간목은 어떤 긴 재물과 긴 직장, 명예, 권력이 이어진다. 또한 어떤 혼자 계신 분들은 좋은 어떤 이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 육신관계 이제 주의할 사항 한번 볼까요? 간목이 내년에는 정화, 남녀 공이 어떤 부하, 직장, 아래 사람에 인한 좀 애로사항, 그쪽이 운이 좀 막히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부인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이쪽에 좀 운이 좀 막히네요. 할머니가 있나? 할머니 지금 살아계시겠나? 그렇죠. 아니지. 그런 게 있고, 경금, 예, 뭐 스트레스 같은 건 좀 많이 없어지는 오히려. 예, 뭐 그 정도로 주의하실 사항이 좀 있네요. 기존 배우자 계신 분들은, 이야기해줘. 처의 건강이 좀 막힌다. 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금이 흐르면 조금은 일시적으로 또 막히는, 지체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가지고 있는 현금, 새로운 재물은 들어오는데 본래 있던 현금은 좀 막히는 시기네요. 예, 그거는 조금 묘하네요. 예. 자, 이상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 나무를 상징해요.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 그러면 을목은 어떤 농작물이나 어떤 뭐 화초나 어떤 덩굴식물 같은 다소 연약한 나무를 상징하는데요. 자, 하지만 저 을목은 굉장히 끈기가 있고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면에
상당히 건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죠. 명분보다 현실을 중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쉽게 꺾이질 않아요. 구부러지면 구부러지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아주 강인한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죠. 그지? 그래서 을목을 약하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저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해요. 자, 저러한 을목도 역시 목의 특성인 인자함, 어진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어지르고 착하죠. 예.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을목이 이제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녹복이 주어졌네요. 예, 기본적으로, 녹이란 것은 뭐 재물도 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식복도 되고 다 되거든요. 야, 그런 게 조상이나 전생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의 건강도 튼튼할 수 가능성도 있어요. 보니까 또 본인의 주체성, 주관도 좀 강한 쪽 이런 쪽에 성향적인 측면도 있고, 그지? 자, 거기에다가 학문운이 주어지는데 이 학문은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학문 이런 쪽의 학문이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어떤 전문직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적인 전문직 계통도 되고, 자, 문과적인 전문직 계통 되죠. 문과는 요즘은 뭐 철학, 종교, 이런 쪽, 그지? 인생의 근본을 연구하는 이런 쪽 학문도 되고, 예, 일단 그런 정보들이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상당히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똑똑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안으로 똑똑한 거죠.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문직 계통을 갈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잘 가져갈지 못 갈지는 태어난 5월 1, 10월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이러한 특성들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이 누렸든지 안 그러면 본인의 초년운에서 그러한 정보가 끝나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녹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상 그런 게 있고요. 자, 저 을목이 이제 태어난 계절에 따른 또 특성이 있습니다. 자, 태어난 계절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을목이 자신의根은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튼튼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연에서도 또 기초가 튼튼하게 주어지는데, 자, 저 튼튼한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예체능 계통의 끼를 발휘하거나 어떤 전문 기술 계통을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자, 그러한 어떤 쓰임의 용도가, 용처가 태어난 어떤 일이나 월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 육체 노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데 쓸데가 없는 시기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이거든요. 태어나게 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는 성향, 내지 어떤 이런 쪽에 호기심도 많고, 처세술 도 좋고, 자기 자신의 감정도 풍부해서 감정 표현도 잘하고, 한마디로 능력자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프리랜서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프리랜서가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항상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 초기에는 쉽게 말단 때는 쉽게 말해서 직장이란지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왜냐, 내 능력을 받침을 못해주죠. 그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시고 본인이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성패 여부까지 판단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10중 8구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심리가 좀 약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제?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제치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남자를 잘 요리하시면 되겠죠. 그제?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자, 그렇고 다음은 이제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을목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예. 그래서 관운이 인연이 있는데, 자, 이 관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중요하거든요.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을 쓰느냐, 안 그러면 그 관에 애속되어 가지고 내가 말단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관건은 역시 공부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관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관에 애속이 돼가지고 평생 말단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나 어떤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작용한다. 쉽게 말하면 남편 복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인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자격을 갖추면은 잘난 남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지금 와서 무슨 공부나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살을 날 많이 남아있죠. 그죠? 인생 공부 얼마든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12월 타게 되면은, 을목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운, 실력운, 이런 쪽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겠죠. 예.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어떤 인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이론가 내지 어떤 이상주의자 내지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뭐 이런 쪽이 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뭐 어떤 기획하는 이런 쪽이에요. 자, 일단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내공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애체형 쪽에서 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직계 통해서 기술적인 쪽으로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제? 예, 그게 태어난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제? 자,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사용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을목이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을목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보면은 을목이 내년에는 현재 정말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어떤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 남자 같은 경우는 아들로 인한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등등 것도 있고 또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을목은 내년에는 돈을 크게 움직여 가지고 뭘 하시는 건 안 되겠어요. 보니까 돈을 움직이면은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동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가꾸고 나를 수성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움직이면 동한적 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내공을 높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내년에 을목은 건강도 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뿌리를 좀 다칠 수도 있어요. 사주 구조 따라서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을목은 가능하면 내년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성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 외 육신적으로 애로사항이 뭐 있나에 목생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자녀로 인한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고 건강 쪽도 그렇고 약간 정체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운이 좀 정체되거든요.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녀 공이 직장 운도 막히네요. 직장 운도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나 어떤 있더라도 그냥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한 해 푹 쉬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남자분 같은 거는 처의 건강도 남녀 공이 남자는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하늘의 태양을 상징을 하죠. 태양은 밝고 따뜻하고 이 온 세상에 우리 태양계의 만사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하죠. 특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생물, 무생물에 가장 필요하죠. 심지어는 무생물에도 태양은 필요합니다.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 저러한 병화가, 유용한 병화가, 기본적으로 병화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밝고 이렇습니다. 예,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 가나 어떤 쓸모가 있는, 일이 많은, 뭐 희생봉사를 많이 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특히 겨울에 태어나면 더 그렇거든요.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이제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계묘년에 병화로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듯한 쪽이네요. 권력, 명예, 관운 이런 쪽이 반듯한 관이 주어졌어요. 옛날로 말하면 벼슬론, 요새로 말하면 공직계통 이런 쪽, 반듯한 직장, 정직 이런 쪽에 운이 주어졌어요. 거기다가 학문운도 반듯한 학문, 똑바른 학문.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양반이죠. 이제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직장, 발단 직장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잘 주어졌는데, 자, 이것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지고 잘 쓸지 못 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유정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걸 끝까지 가지고 가서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반목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냥 소년기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어떤 정보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상이 누렸던 정보일 수도 있게 되거든요. 저 정보는, 쟤는 특징은 가져가 썼으면 좋겠네요. 자, 그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태어난 해와 띠와 관련돼서 주어졌거든요. 자, 이러한 병화도 이제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운, 학벌운과 관련돼서 인연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공부인이 많다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또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공부운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공이 쌓여가지고 실력이 있게 되면 실력자가 되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직 계통의 어떤 기술, 어떤 끼, 뭐 예체능 게 이쪽에 취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와 관련돼서 내공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 사용처가 잘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냥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겁니다. 이상주의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이디어를 내는 쪽, 뭐 어떤 생각을 해내는 쪽, 상상력을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이 좋습니다. 예, 그런 쪽은 또 많이 있죠. 이제 문학이나 예술 정도도 있고. 일단은 어떤 학문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기가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본래,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너무 불이 강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묘년에 태어나가지고, 조금 불 기운이 너무 좀 강할 수도 있어요. 저 왕한 강한 불, 그러니까, 왕한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역시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저 사용처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게 재물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권력을 취하는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예체능 쪽에 끼를 발휘한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기술 전문성을 발휘한 쪽으로 가든지, 그런 쪽으로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상첨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반복적인 노동운동을 할, 육체를 쓰는 운동, 그런 내지, 그냥 뭐예요? 잘못하면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런 인연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이론을 몰라도 통밥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말해서 판단력, 그러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결과를 바로 아는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뛰어나죠. 돈의 속성을 바로 알죠. 이제 자, 그랬는데 돈이란 놈은 왕하면 왕할수록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취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힘이 약하면 돈이란 놈은 내가 돈을 취하지를 못하고 돈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는 계매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받침축이 되니까 이 재물은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자, 본인의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쪽, 이런 쪽, 재물과 관련된 쪽에 일을 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이 가을에 태어나는 병화가 굉장히 일꾼이거든요. 아주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뭐 이런 쪽이 좋죠. 뭐 재정, 회계 내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 쪽, 내지 금융계통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에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직장생활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데려오시면 참 좋죠, 그죠? 일꾼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원, 명예, 권력운 쪽에 인연이 많아요. 자, 그쪽에 인연이 많은 거는 좋은데, 자, 직장이나 권력을 통해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주인공이 되어서 그 권력을 쓰느냐, 안 그러면 어떤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내가 평생 말단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자, 그 관건은 공부에 달려있어요.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실력에 달려있거든요. 학벌, 이런 달려있기 때문에 그쪽이 갖추어지면은, 내가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권력의 노예에 속이 됩니다. 조직의, 종속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좋은 잘난 남자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나 남자 운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또한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어디 가나 환영을 받고 쓸모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희생봉사는 내가 있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있고 나서. 그러니까 나의 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 밥그릇을 챙기라는 거지. 예. 그래서 괜히 여기저기서 나무 일에 너무 이렇게 희생봉사 하시는 건 별로예요. 내 밥그릇을 챙겨라. 이상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자, 병화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볼까요? 내년 운세를 한번 보면은, 병화는 내년 운세 첫 번째는 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내가 재주를 부려가 재능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재물로 만들어내가지고 결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내가 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내년에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에서 어느 정도 기운이 받침이 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분들은 정밀한 세밀한 감정을 통해서 어떤 세밀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예.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니까 예.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내년의 병화는 내가 액션을 취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취해보겠다, 이런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육친관계에서 주의할 게, 남녀 공희,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정체된 해라 볼 수 있겠고, 좀 큰 돈도 한번 좀 잠기는 쪽이 있네요. 내년에 보니까 재물을 투자하게 되면은 좀 잠길 가능성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남녀 공희 아래 사람 부하로 인한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은 막히는데, 특히 건강 쪽 이런 쪽에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정도라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형제 간의 어떤 건강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보니까 문도 좀 막히네요. 이상 참고하시고요. 병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자연상승 불을 화인데, 정화는 병화가 하늘에 태양이라 그러면은 정화는 하늘의 별과 달을 상징 이게 어떻게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이미지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저 정화는 문명의 불, 인간이 만드는 문명의 불, 전기불 같은 문명의 불, 또한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깨달음의 불 내지 어떤 깨우침의 불이기도 하고 지혜의 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불은 또한 신비한 불이에요.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약간 도화의 끼를 가진 불이거든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화로 태어나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상냥하고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건 이성이 볼 때의 도화입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거죠. 동성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동성이 볼 때는. 신비한 불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참 재미있죠, 그죠? 자, 겉으로는 좌우지간 상냥하고 밝고 이렇습니다.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죠? 속은 사주 전체를 또 봐야 되잖아요. 속까지 들여보려면 사주 다 봐야 되거든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이제 계묘년에 태어났어요.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떤 공부운이 주어졌는데, 이 공부는 본인의 감정이 가는 쪽에, 한쪽에 좀 어떤, 이런 쪽의 공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과적인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문과적으로만 가면은 뭐 철학이나 뭐 인생 공부, 종교 공부, 이런 쪽에, 그쪽에 있는 거예요. 네. 좌우지간 내적인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내공이 있는 이런 쪽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쪽이 있고 관도 이제 주어지는데 이 관은 약간은 좀 거친 관, 좀 센 관, 기질이 있는 관, 평관, 무관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무관이라는 것은 군인, 경찰, 검찰 같이 이런 쪽 내지 좀 기질이 센 직업, 약간 극한 직업 이런 쪽이야.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쪽 이런 쪽도 되고 뭐 이과적인 계통의 관도 되겠네 보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건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약간 본인의 어릴 때 내지 어떤 식복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약간 식복이 좀 손상을 받아서 어떤 부모 운이 좀 약할 수 있고 특히 모친의 복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릴 때 어떤 가정 환경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특성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 조상과 관련된 인연인데 저거를 물론 잘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저게 이제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에서 저거를 잘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잘 쓰게 되면은 오히려 또 좋은 쪽으로 얼마나 잘 풀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저러한 정보가 가진 정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실력이 있다고 그러죠. 내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러한 내공을 가지고 지금 연애에서도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걸 가지고 이제 어디 쓸수 용처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그게 뭐 관인일 수도 있고,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내 끼, 어떤 이런 쪽 내지 어떤 기술 쪽, 이런 쪽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상상력, 망상, 내지 어떤 생각이 많고 이런 쪽, 내지 얘도 아이디어맨, 어떤 이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또 그쪽으로 해도 됩니다. 문학이나 예술계통 쪽, 이런 쪽도 가능성이 있고, 오지. 하여튼 공부운이 강하게 주어졌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는 또 사주 전체에서 구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달했는데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선탄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트랑트랑 가지고 또 무엇을 할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예, 태어난 일이나 시에 어떤 관이 있으면 관을 추구할 것이고 제가 있으면 제를 추구할 것이고
어떤 전문 기술이나 끼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좋아요. 근데 용처가 없으면은 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쓸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육체노동 내지 어떤 백수가 될 수 있어요. 고급 백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은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 이런 쪽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주의자면 이론보다는 현실에 가깝고 딱 보면 통밥이 빠르죠. 결과를 빨리 알아보는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꾼이에요. 일을 아주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 쪽에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왕할 때는 내가 그거를 관리 통제해서 내 거로 만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 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화는 계면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 재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자, 라이센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직장이 참 좋아요. 돈을 다루는 쪽, 그러니까 재정 회계라든지 금융 분야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쪽으로 일을 하시면은 아주 본래 일을 잘하는 일꾼이죠. 그죠? 이런 사람은 직원으로 데려서면 참 좋아요. 자, 그런 게 가을에 태어난 사람 특성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원, 명예운이 좋아요. 자, 하지만 관운이 인연은 좋다는 거예요. 인연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게 내가 그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이 되어서 평생 말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관건이죠. 자, 그 관건은 공부에 달렸어요.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에 달렸어요. 그게 갖추어지면 내가 저 관을 내가 쓰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관을 부리고 쓰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관에 내가 노예라면 좀 이상하나, 관에 종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평생 말단으로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은 저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쉽게 말해서 수준이 높으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남편 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을 쌓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정화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 내년에 보면 2021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쪽, 일하는 쪽 내지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쪽으로 한 곳에 깊이 빠져드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액션을 해서 뭔가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거 내지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결과는 재물이고 어떤 결과물, 작품이고 뭐 등 되겠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를 좀 크게 만들려는 욕심이 있어요. 예, 내년에 정화는 조금 욕심이 들어가네요. 왜냐, 내가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기술 실력은 충분하다 보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자, 문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내 것을 만들 것인지 남 좋은 일만 시킬 것인지는 사실 진짜 상황을 봐야 됩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주는 내가 부리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정화도 내년에는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그만두고 하려는 심리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성패 여부까지 이래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그게 운명의 법칙입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겠다고 나서는 수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육친 관계에서 애로사항
주의할 게 뭐 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의 건강 내지 처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그거는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현금의 흐름도 좀 막히네요. 남녀 공이 내년에. 그러니까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은 내지 이쪽에 현금의 흐름이 좀 막힌다 볼 수 있겠고,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이나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 어떤 직장 부하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네요. 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땅을 상징, 그것도 큰 태산을 상징해. 무토는 기본 속성이, 중후하고, 묵직하고, 속이 깊고, 이런 게 있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쉽게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죠. 하지만 속은 깊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이제 계면연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계면연에 무토로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운이 반듯한 재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반듯하기 때문에 일정하고 안정적인 재물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조상과 관련된 인연이고 내 전생과 관련된 인연 정보거든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물 쪽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관운도 좋네요. 보니까 관도 바르는 관, 똑바른 올바른 관.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저거를 잘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재정계통의 관직 내지 돈을 다루는 올바른 직장 생활 이런 쪽에 인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현실에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을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합의되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 이성은 반듯한 이성이기 때문에 좋아요. 저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첫사랑이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그죠? 이게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려 그러면 태어난 월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게 깨어지면 참 그 후유증이 오래 가겠네요. 평생을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임상을 해보면 저 평생을 가더라고요. 60이 넘어도 저 첫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사실은. 갑자기 뭐 사랑 쪽으로 또 가버렸네요. 사랑 타령을 자, 저러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자, 무토가, 그게 전생과 관련된 정보거든요. 내지 조선과 관련된 정보인데, 자, 저런 무토도 계절별 태어난 계절별 또 특성이 있거든요. 자, 저 무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양력은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 그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유용하게 쓰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관에 애속되어서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죠. 자, 그 관건은 어디 있느냐. 공부, 학문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좋으면은 내가 저 관을 내가 휘두르게 되고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평생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관건은 공부에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게 남편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성의 어떤 수준이 높으면은 기본적으로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나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 복이 떨어진다는 거 보면 됩니다. 역시 관건은 공부입니다. 지금도 공부하면 늦지 않아요. 인생 공부 얼마나 할 수 있죠, 그죠?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은 5, 6, 7월 달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는 학문은 학벌운과 인연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공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연애에서 저 관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관 쪽으로, 권력 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거는 서로 관계가 좋게 보이네 보니까,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토가.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자분 같은 경우도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물론 본인의 관직도 좋겠죠. 그죠? 관운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다음으로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실력자, 능력, 재주, 재능이 있고 처세술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이런 쪽이에요. 좀 오지랖도 넓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하여튼 나는 해결사, 능력자, 무엇이나 내가 뚫고 나가겠다. 이런 쪽도 있고 대신에 어디에 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심도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이센스 프리랜서로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프리랜서로 사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프리랜서에서 성공 여부는 능력보다는 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 다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항상 깔려 있어서 언젠가는 그만두려는 심리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초기 말단 때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직장이나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내 능력을 뒷받침 못 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내 능력도 잘 발휘하면서 남편 요리를 잘 하면은 얼마든지 조화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요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좋아하죠. 그죠? 예, 저런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런 능력을 가지고 뭐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그걸 어떤 끼나 어떤 기술 계통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또 사전적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난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보는데, 마찬가지로 저 능력을 좀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이 좋으면은 고급 기술이나 능력을 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능력, 재능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기술.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그쪽에 인연이 잘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현실, 이론보다는 현실, 통법이 빠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죠. 그래서 딱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마인드네. 그런 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재물이란 놈은 내가 너무 왕하면은 그걸 반드시 관리 통제해가지고 내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야 돼요. 재물을 따라 삼천리. 안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재물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업은 성공하는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반드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내다보고 하셔야 되지. 그렇지 무속상과 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사업가적인 돈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도 그게 내게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면 일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죠. 일꾼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재정이나 회계 뭐 이런 쪽이나 안 그러면 사람이나 사무 조직을 관리하는 쪽, 안 그러면 금융계통인 이런 쪽, 안 그러면 숫자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에 직장생활 하시면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면 아주 좋아요. 일꾼이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내년을 한번 볼까요? 무토가 내년 신축년에 오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네, 기본적으로 어떤 승부욕 내지는 어떤 승패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도 기내 형태거든요. 본인의 경쟁심도 있지만 또 같이 어떤 동업을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내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액션 일단 일을 얘는 무토는 저지르는 해거든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을 발휘해보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남편하고 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분은 내년에 남편하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자, 액션을 해가지고 하는 건 좋아해 보니까 기인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가을이나 겨울에 출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하시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내년의 운세네요. 예, 내년에부터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 go 하겠어요, 보니까. 자, 그 외에 육신관계, 내년에 또부터는 문서가 잠기는 해거든. 문서가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문서를 잡으면 안 되겠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육신관계에서 남녀공이, 모친의 건강 내지 모친의 운이 좀 막히고, 좀 정체되는 해라고 볼 수 되겠네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일부가 또 막히는 해이기도 하고, 남녀공이 아래 사람의 운이 막히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또, 뭐, 형제간 운이 좀 막히는 것도 있는데, 뭐, 그까지는 그렇네요. 예. 자, 이상 참고하시고요. 자, 무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도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땅 중에서도 대지, 넓은 대지니까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굉장히 마음이 넓죠. 그죠? 그리고 또 하는 기토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합니다. 희생봉사능도 뛰어나고요. 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어머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희생봉사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있고 나서 모든 게 있는 거니까 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하고 추스리고, 자, 이러한 기토도 역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와 신용을 중시합니다. 굉장히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쉽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애정관계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 속성을 가진 기토가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예, 어떤 재물이나 평가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한 쪽으로 주어졌거든요. 이제 관인데 직장, 명예 쪽 이런 쪽인데 이쪽이 좀 세기는 너무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내가 잘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무관계통인데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센 직업 내지 좀 기질이 센 직업 내지 좀 극한 직업 뭐 이런 쪽이거든요. 자, 이런 쪽인데 자,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자, 이거를 연월 일시에서 잘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굉장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항상 하죠. 관건은 띠에 주어진 쉽게 말해서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좋고 나쁘고가 있긴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태어난 월 1일 10월 관계가 중요하거든. 관계가 이런 경우에는 저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험한 기운이기 때문에 저걸 제압을 내가 쓰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출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일단 정보가 주어졌어요. 일단은 약간 스트레스로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저 스트레스를 내가 잘 관리하고 극복을 해버리면은 내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거는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기토가 또 태어난 계절별 또 어떤 영양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또 역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게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그쪽이 너무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조직다는 것은 나한테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내가 직접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쓸 것인지,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조직이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아갈 것인가 관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해가지고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고 실력이 있으면은 이 관을 내가 무사히 극복을 하고 스트레스를 내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거는 남편하고 남자하고 직결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남편 복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공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면 안 늦었어요. 아주 또 살아갈 날이 많고 인생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여름의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부운, 학문운이 주어져서 좋네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본인 내공이 있겠죠. 그죠? 자, 그하고 연애에 주어진 저 관하고 관살관이는 이제 강한 끼가 강한 관하고 잘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관운 쪽으로 잘 풀릴 것 같아 보니까. 직장 쪽의 관, 명예운, 권력 이런 쪽이 잘 풀리고 여자분들 경우도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네, 여름에 태어나면 오히려 좋네요. 저 연애에 주어진 저 스트레스 관을 충분히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네 보니까. 자, 다음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그러니까 수단과 수완이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시세술도 좋고 한마디로 능력자가 태어났습니다. 자, 저런 능력을 가지고 어디 쓸 것이냐? 이건 태어난 해에 나한테 스트레스로 압박을 당하는 저 관을 본인이 정복하려고 달라들겠어요. 보니까. 저거를 잘 통제하면은 그쪽으로 관운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통제 여부, 전체적으로 통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사회 전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관사를, 그러니까 센 어떤 관의 기운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려고 달라들 것 같네요. 저 재능을 가지고. 그거 좋습니다. 해가지고 요리만 잘하면 좋겠죠. 요리만 잘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겠어 보니까. 자, 이렇게 재능, 재주꾼으로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저 재능, 재주가 고급이 됩니다. 고급. 수준 높은 기술 어떤 고급 돼가지고 재능이 돼가지고 저 관도 내가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남편한테 복종하면 살려는 심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 부부 갈등 관계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잘 참조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두 개 다 잘하면 되죠. 내 능력도 펴고 남자도 잘 요리하고 그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어떤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이런 쪽이 주어지거든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자,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현실. 그러니까 통법이 빠르고 굉장히 결론이 빠르죠. 그 일을 잘하고 아주 일꾼입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에 밝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속성 내지 물질에 대한 속성을 읽어내는 이런 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일, 사업을 하려고 달라들 수 있는데, 이 김효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결국은 또 엎어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났으면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속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일어났다가 그게 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학부는 라이센스온 전문 자격 내지 어떤 전문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물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재물이란 놈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무 왕할 때는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관리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재물에 애속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따라 삼천리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죠. 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참 돈벌이 가지고 남자한테 이렇게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게 좀 작을 수도 있어 보니까. 예.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기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한번 볼까요? 어떤 정보냐. 기축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토가 내년에 본인이 주체나 주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 내지 어떤 한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깊이 내가 내면의 세계로 빠져들어요. 내가 좋아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쪽을 하려는 어떤 액션을 하려고 그러는 소리 소문 없이 하려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어떤 전문성 내지의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쪽은 좋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거든 지금요. 그랬는데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재주는 부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아무리 내가 기술이 있고 있더라도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기토는 내년에 내일을 하겠다. 심리가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네요. 완전 매니아 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 외에 육신관계 주의할 사항이 정말 편인 관계 없고 본인의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기토는 내년에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그러니까 정체되는 해거든요. 지체되는 해. 본인 운이 내년 좀 전체적으로 지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액션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직장 그만두시는 건 굉장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자, 이상 기토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로 하시고요. 기토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 금속, 쇠, 내지 바위 이를 상징을 하거든요. 좀 기본적으로 좀 거칠고 강직하죠. 강직하고 강인한 어떤 이미지가 떨어져. 약간은 기가 시고 거칠죠. 이런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금이 어떤 무관계통 이런 쪽, 내지 사업도 좀 크게 하는 스케일이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군인, 경찰, 검찰, 계통 이런 쪽 내지 사업을 하더라도 좀 거친 사업 이런 쪽이죠. 기가 센 쪽.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기죠. 의리하면 김보성인데 의리를 너무 많이 찾으면 안 됩니다. 실리를 항상 챙기셔야 되겠죠. 그죠? 자, 저러한 경금이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계묘년에 태어나면 상간생제. 네,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네요. 밖으로 똑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똑똑한 거예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똑똑한 거예요. 그 입이 똑똑한 거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오지랖도 넓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죠? 이런 쪽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또 재물을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재주도 뛰어나거든요. 상당히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서 능력자로 태어났거든요. 자, 저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만들었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가지고 저게 초년의 운일 수도 있고 조상이 늘어든 운일 수도 있는데 본인 걸로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겠죠, 끝까지. 그렇지 못하면은 소년기에 어떤 정보가 끝나볼 수도 있겠죠. 그럼 아쉽죠, 그죠? 하지만 그런 기질은 계속 가지고 간다 보면 됩니다. 똑똑한 기질은요. 총명한 기질. 인기응변도 빠르고, 그죠? 그러네요. 인기응변, 이런 쪽이 하나를 배우면, 두 개, 세 개를 써먹는 쪽이죠, 그죠?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는데요. 자, 저런 경금이 태어날 계절별도 특성이 있습니다. 예,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그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에 그냥 밝아요. 이론보다는 현실, 통밥이 빠르고 결론이 빠르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이런 쪽이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죠. 예, 이제 태어난 지금 해에도 어떤 재물이 강하게 주어지는데 또 재물이 강하게 주잖아요. 이렇게 재물이 너무 이제 강하게 주어지면 본인 사업을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속성속피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할 수 있거든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란 놈은 왕하면 왕할수록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없으면 내가 재물에 치이게 돼요.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봄에 태어난 경우에는 내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내공을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저 재물을, 고급 재물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저러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면 일을 잘하지, 일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직장생활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어떤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한다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룬다든지, 어떤 금융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직장생활 하시면 좋겠죠. 그죠? 예. 한마디로 일꾼이니까, 이런 사람을, 종업으로, 데리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예. 다음은 경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경금이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 쪽에 인연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그 권력을, 직장 명예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 칼자를 쥐고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조직이나 어떤, 그 권력에 이제 애속이 되어가지고 내가 평생 말단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관건이죠. 자, 그 핵심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운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갖추어지면은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 운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공부 사령을 너무 많이 해내 자꾸만 이거 큰일 났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많고 인생 공부도 얼마나 많죠, 그죠? 내 내공이 높으면은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내 근본이 튼튼해지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러면 그 근본은 가지고, 튼튼한 근본을 가지고, 내공이죠, 일종의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자, 연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겠고, 보니까. 예, 그렇네요. 또한 다른데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내 기능이나 끼를 발휘할 수 있으면, 기능이나 끼를 발휘할 수도 있겠고,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심지어는 육체 노동을 해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네, 보니까. 예. 육체를 쓰는 쪽, 이런 쪽도 할 수 있고, 그죠?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 그리고 처세술도 좋고, 감정이 풍부하고, 무엇이나 잘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쪽, 이런 쪽인데, 저게 연에서 주어진 재물과 맞물려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겠어, 보니까. 자, 이렇게 마이다스에 대해 손이 되는 건 좋은데, 내가 힘이 약해서 조금은 저 재물을 내가 못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높으면은 고급 기능,
고급 능력자가 되겠죠. 그죠? 예. 서로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어떤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내 일을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성공과 실패는 능력보다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자영업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또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능력자로 내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능력도 펴고 남편도 요리 잘하시는 분 계시죠, 이제. 예,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자우지는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경금이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한번 볼까요?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인의 어떤 문서운이 들어왔네요. 예, 문서를 잡으면 좋겠어요. 긴 문서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가고 안식처가 되는 집의 문서를 잡아도 좋겠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관한 문서를 잡아도 좋겠네요. 또한 저거는 좋은 소식운, 좋은 정보운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어떤 공부운도 해당됩니다. 인생 공부도 해당되겠네요. 내년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이번에도 기인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또한 위사람운 이쪽도 좋고, 예, 기본적으로 좋네요. 또한 내년에는 어떤 경쟁심, 승부욕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서 같은 거 저런 것도 어떤 공동으로 해도 좋아요. 예, 동업자와 같이 해도 좋아요. 이게 기인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게 나쁘진 않는데 사주 구조 따라서는 때로는 파재로 재물을 깨어먹는 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여튼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기인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할까지는 안 해요. 자,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주의할 생긴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운이라든지 건강이 조금 막히는 하고 정체되는 해니까 그거는 미리미리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이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 부분도 미리 좀 대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형제 간에 또 그런 게 좀 있고 보니까. 자, 이상 경금에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도 내년에는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합니다. 저 금속 쇠는 정제되는 금속, 내지 어떤 보석을 상징합니다. 상징. 그래서 신금도 좀 강인함이 풍기죠. 그죠? 하지만 저 신금은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죠. 깔끔하고, 이런 식입니다. 잘났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좀 까칠한 면도 가지고 있고 이래요. 냉정한 면도 가지고 있고 이래요. 역시 그렇지만 어리나 이런 쪽을 중요시입니다. 자, 저러한 신금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계묘년에 태어나면 어떤가 못 가요. 자,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주꾼이네요. 아주 그것도 내면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예, 어떤 내공이 있죠, 그죠? 있어가지고 이는 겉으로 확 드러나는 어떤 잘난 그런 잘남이 아니고 내공이 있는 속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계통으로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까지 잘 만들어내는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전문직 계통으로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주어졌거든요. 자, 저런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물도 좀 크게 주어졌거든요. 자, 저런 능력을 끝까지 내 것을 만들면 좋겠어요. 저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저기 가져가면 좋은데, 저게 이제 내 것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면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좋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소년기에 그 어떤 정보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거는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끼는 가져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저거를 끝까지 잘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신금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또한. 자, 봄에 태어나게 어떻게 되느냐.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런 쪽에 정보가 잘 주어졌는데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죠. 현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실 감각이 빠른 거예요. 이론보다는 한마디 일도 잘하고 일꾼이라 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또한 사업가적인 기질을 그쪽에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본인 사업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태어난 해가 보면 마이다스 손이거든요. 어떤 또 재물운이 강하니까 이 재물운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재주를 부리가 재물을 잘 만들어내는데 속성속패할 수 있어요.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너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너무 왕하면은 내가 그것을 통제 관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재주는 내가 부리고 다른 사람은 좋은 일 시킬 수 있죠. 그 재주는 고민 부리고 뭐 돈은 뗀 놈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재주, 재물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고급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어지간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속성속패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일꾼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물질을 다루는 쪽 내지 그럼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내지 금융계통 쪽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단순 그냥 기술계통 일을 하시게 됩니다. 기능계통. 자,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그쪽에 인연이 잘 되는 거죠. 자, 인연이 잘 되는까지는 좋은데 좀 약한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권력이나 어떤 명예 이런 거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내가 그 칼자를 쥐고 내가 쓰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 어떤 권력이나 조직에 애속이 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주가 있죠. 이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공부에 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좋으면은 내가 저 관을, 내가 권력을 내가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조직에 애속이 되어가지고 평생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남편호가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력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남편 복이 많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작용하죠. 내가 실력이 있고 조건이 잘 갖춰지면은 잘난 남편 문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시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좀 받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 관건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근본 기초가 튼튼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연애 주어진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재주를 부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손을 마음껏 펼 수 있겠네 보니까요. 예,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을 해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도 되겠어요. 될 수도 있고, 또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가도 됩니다. 나중에 저쪽에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뭐 등등. 예,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 끼가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처세술도 좋고, 감정 표현도 좋고, 이런 하는 능력자로 태어났죠. 약간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리랜서적인 성향에다가 마이다스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는 내 일을 하고 싶은 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문제는 내가 힘이 없으면은 재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운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저 기술이나 마이다스의 기술 재능을 고급적으로 쓰려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원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기술을 고급적으로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심리가 강해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내 능력도 발휘하면서 남편을 잘 요리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예. 다음은 자, 계절별 특징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신금이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나 주관이 강해지면서 아이디어나 생각이,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해입니다.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 내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역발상의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픽션을 먹고 사는 쪽. 그러니까 상상 내지 상상력, 뭐 기획력, 망상 내지 이런 쪽, 그지? 많죠. 그죠? 예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또 뭐 요즘 많죠. 하여튼 게임, 뭐 이런 쪽, 그냥. 그러니까 허구를 묻고 사는 쪽은, 허구적인 일을 하는 쪽은 내년에 좋아요. 이 지금 신금이. 하지만 실체가 있는 일을 하는 쪽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문서운 이런 걸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년에 문서를 잡으면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문서운 어떤 또 소식운 어떤 이런 기에 속이단 이야기 이런 쪽에도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예, 내년에 잘못하면은 그런 쪽에 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약간 사기 성도 있고, 예. 요새 말하는 뭐 보이스피싱 그런 쪽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야, 그렇지 않으면 공부, 학문이 들어왔거든요. 인생 공부라든지 종교 공부라든지 이런 쪽의 공부인데, 특히 종교 같은 경우도 너무 사이비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네요. 자, 어제 내년에 상상력을 동원하는 허구 쪽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육친적으로 좀 문제될 게 있나? 정화 관계 없고, 경검에 형제 간에 좀 운이 막히기도 하네요. 그쪽 하고, 그 다음에 기토, 그 외에는 육친 관계는 큰 문제가 없네요. 예, 본인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신금에서 말씀드리니까, 자, 신금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물수. 근데 저 물은 바닷물, 뭐 큰 강물 내지 호수 같은 큰 물을 상징하거든요. 대수를 상징하는데, 저 임수는 기본적으로 속이 깊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무토와 다르게 속은 실제로 말랑말랑하고 감정도 풍부하고 또한 지혜스럽고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임수는 마음이 동하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적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임수는 지혜스럽기 때문에 지혜를 어떤 공부와 관련 학문과 관련 이런 쪽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자, 저러한 임수가 이제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임수가 계묘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네, 한마디로 능력자네요. 재주꾼이네요. 아주 똑똑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것도 기내 형태로 똑똑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 내지 어떤 승부욕도 강하고 상당히 똑똑하네요. 네. 자, 저 똑똑함을 가지고 어디로,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똑똑함이거든요. 자, 이 똑똑함을, 천재 소년의 똑똑함을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이게 언어적으로, 언변적으로 똑똑하다 볼 수 있거든요. 또 기술적으로 똑똑하다 볼 수도 있고요.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월 일시호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저걸 가져가게 되면 내가 어떤 그런 쪽으로, 특히 언변 쪽으로,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뭐 언론계통이라든지, 뭐 교육계통이라든지, 종교계통이라든지, 종교도 우리가 설교하는 종교 있죠, 그죠? 기독교 같은 게 있는 쪽. 그 다음에 뭐 외교, 뭐 하여튼 사회생활, 하여튼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쪽이 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언변을 상대하는 쪽. 말로 가지고
먹고 사는 쪽. 예, 그런 쪽에 타고난 재능, 그것도 기능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저 재능은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어요. 예. 자, 저런 임수가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꾼이에요. 예. 야, 저기에 태어난 연애도 또 그런 게 주어졌는데, 같이 맞물렸죠. 예. 배가 되죠.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네요. 오지랖도 넓고 이렇게 되면은, 예. 아, 사방팔방의 미인이 보니까. 이렇게 재주가 너무 다재다능하면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간 했잖아요. 재주가 너무 많으면은, 관심이 너무 많으면은, 한 곳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조금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너무 오지랖이 넓어도 안 될 것 같고, 이 재주나 재능이 고급이 되려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절제된 재주, 재능, 능력을 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벌, 학문 내지 어떤 이런 쪽, 생각하는, 생각 없이 무조건 저지르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문제는 프리랜서를 하시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은 내가 에너지만 쏟고, 남 좋은 일만, 재주는 내가 부리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취한 남 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절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재주꾼은 재주꾼인데. 자, 프리랜서를 하시는 걸 그렇게 조심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능력자 재주꾼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 초기에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예, 그런 의미도 있는데, 프리랜서 될 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가 능력자고 재주꾼이거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남편한테 의지하려면 복종하고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혼인도 좀 쉽게 잘 이루어지기 좀 어렵게 보여요. 하더라도 항상 남편하고 갈등감이 좀 있어 보이고,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매우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예, 자, 그런 거를 가지고 돈과 관련된 쪽 내지 어떤 물질, 현실 쪽으로 굉장히 발전, 이론보다는 현실,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죠, 그죠?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그죠? 자, 저기 연에 있는 능력하고 맞물려 가지고 마이너스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만 대면 결과가 돈이 되는 쪽이죠.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통제하고 관리해서 내 거로 취해질 수 없는 게 되면은 내가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의 노예 내지 어떤 재물의 애속이 되고 돈 따라 삼천리가 되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재물이 왕한 사주는 내가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남 직장생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에 대한 감각, 사가적인 마인드가 있더라도 매일 하시게 되면 속성속패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역시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재정에는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 분야라든지 사물이나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예, 그런 쪽에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면 아주 좋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학벌은 학문은 라이센스 자격은 일단 내공이 있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력을 가지고 전문성 내지 자격을 가지고 저 언변 쪽에 본래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겠어요. 이제 고급적인 재능이 되겠네 보니까 예, 그쪽으로 출세를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능을 잘 써먹을 수 있겠어 보니까 고급적으로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건원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풍부하시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데 연해 조진 저 어떤 재능, 기술기, 기인에 대한 저 재능이 어떤 능력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네요. 예. 베이스가 갖춰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나면은 저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특히 언변 쪽으로 언론 쪽 내지 어떤 말하는 쪽 교육 뭐 등등. 예.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마음껏 발휘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임수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 내년에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 임수는 내년에 어떤 문서가 들어오네요. 좋은 문서, 올바른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네, 평생 살아갈 집문서를 잡아도 좋고, 휴식처. 어떤 사업이 필요하신 분은 사업의 문서도 좋고, 예. 거기다 어떤 소식운, 정보운, 어떤 긴, 위에 사람이 인덕운 등등, 또 시험운도 좋아해 보니까, 내년에 임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 운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아요. 올바른 직장 이런 쪽도 좋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는 자녀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예, 기본적으로 좋네요. 자, 그래도 주의할 사항, 육친관계 주의할 사항이 조금 있네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현금의 흐름은 조금 막혀요,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 현금의 흐름이 좀 막힌다 볼 수 있겠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편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는 해네요. 예, 육친관계에서는 조금 운이 좀 막히는 해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상 참고하시고요. 내년 임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는 물인데, 개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명수라 보시면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물, 동식물이 한테 필요한 물, 이런 쪽이죠. 옛날에 말하면 운물물도 되고 겨울물도 돼요. 옛날에 겨울물을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로 썼죠. 그죠? 요즘은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물도 해당됩니다. 자, 어지간히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래서 저 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고 유용하고 쓸모가 있죠. 그죠? 실제로 사람도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고 쓸모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내 몸을 챙겨야 되고 내가 입고 나서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더욱더 그래요. 자, 저 개수도 기본적으로 지혜스럽고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변도 좀 뛰어나다 볼 수 있어요. 본래 개수가. 자, 저러한 개수가 이제 개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개묘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예, 본인의 주체나 주관, 고집도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인의, 굉장히 똑똑하네, 내면적으로 똑똑해요. 영리하고,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깊이 있는 내면적으로 똑똑함을 전문성을 가진 기술이나 어떤 전문적 계통을 가져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또한 식복도 있어요. 식복을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식복도 있고 먹을 복도 있고, 자, 저러한 재능은 좋은 재능이고 좋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저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저게 내가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일시호의 관계가 좋으면 끝까지 가져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년기에 잠깐 누렸다가 많은 쪽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조상 때 누렸던 어떤 그런 복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좋은 기운이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자, 저러한 정보를 가진 개수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 5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제주꾼, 어떤 해결사 이런 쪽이에요.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쪽이요. 처세술도 좋고, 나는 능력이 있다. 무엇이나 잘할 수 있다. 태어난 해에 저런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거 지금 맞물려가지고 능력이 배가 되었거든요. 약간은 손오공적인, 쪽에 굉장히 다재다능하는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재다능하게 되면은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재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주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주는 절제할 필요, 절제를 하는 방법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수준이 높아야 돼. 그러면은 저 재주를 고급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기능 쪽으로 쓸 수가 있고 좀 안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지랖 천방지축 다니면서 좋은 일만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저 개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겠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 성공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성공의 여부는 성패는 운에 달려 있어요. 재주보다는 재능보다는. 예, 그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나는 재주가 있는데 특히 직장 초기 때는 말 다닐 때는 직장 상사라든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능력에 비해서 직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복종해 살지 않겠다, 의지해 살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능력을 펴는 거는 좋은데 부부관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혼인 시기에 혼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 내가 잘났거든요. 예, 내가 잘나도 내일 하면서 남편을 얼마든지 요리해가지고 고급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뛰어나요.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이론보다는 현실, 통박이 빠르죠. 예. 한마디로 일꾼이에요. 일을 잘하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하죠. 그죠? 재물에 대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물이 강하게 주어졌는데 연애 주어진 저 어떤 능력하고 맞물려 가지고 마이너스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물을 잘 손만 대면 재물을 만들어내는 쪽이죠. 자,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저 재물을 못 져요. 재물이라는 놈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너무 왕하면은 내가 저 재물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요. 재물 따라 삼천리, 돈 따라 삼천리가 되거든요. 재물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역시 저 재물을 내가 희롱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재물을 고급스럽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희생봉사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밖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고 난 뒤에 희생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엔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원, 학문은, 라이센스는, 자격, 학벌은 기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공이 있죠. 그죠? 자, 저 내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 기능에 주어진 재주, 저 깊은 어떤 전문성, 저거를 잘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예, 그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이쪽이 좋아 보여요. 실력을 가진 전문직, 이쪽이 좋아 보여요.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근원이 풍부하거든요. 그 몸과 마음이 풍부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기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저 연에서 주어진 전문 기술, 전문 재능 어떤 저쪽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어떤 조화가 잘 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에너지가 뒷받침되니까 저쪽을 가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겠어요. 전문직 계통으로 역시 전문 기술 내지 전문성 계통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예, 그렇네요. 자, 이상 개수의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까지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운을 신축년 2021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자,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어떤, 남의 생각이 못하는 멱발상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꿈을 먹고 사는, 픽션을 먹고 사는 쪽, 허구를 먹고 사는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예체능, 예술이나 어떤 문학계통 쪽, 아니면 그야말로 아이디어 쪽, 그지? 꿈을 먹고 허구를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이 좋죠, 그죠? 요새 그런 거 많죠, 그죠? 뭐 게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볼 수 있습니다. 다 그 허구죠, 허구, 그죠? 뭐 게임이라든지 또 뭐가 있나, 뭐, 자, 어지간 뭐, 온라인에서 뭐 하는 이런 것들, 그죠? 하지만 실체적인 거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특히 문서운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문서를 잡으면 그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는 굉장히 솔깃하고 그럴듯한 문서지만은 와서 변질될 수도 있고, 안에 또 다른 어떤 안 좋은 속성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서를 잡는 건 굉장히 안 좋아 보니까, 그 문서는 집문서뿐 아니고 사업문서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시험문도 조금 별로 안 좋거든 보니까.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내년에는 어떤 귀에 솔깃한 정보나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게 내가 또 약간 쉬는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기 어떤 사기의 어떤 소문, 요새 말은 보이시피싱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부이죠. 이제 학문은, 그러니까 이제 인생 공부 내지 종교 공부 내지 어떤 뭐 인생 철학 공부 이런 쪽인데, 너무 사이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심취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이비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한쪽으로, 어떤 망상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망상을 그냥 풀어먹는 쪽은 좋은데,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관 쪽도 별로, 관, 명예, 직장 이런 쪽도 조금 힘든 운이네 보니까 스트레스 운이거든요. 자, 그 외에 개수가 육신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편제, 네,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이니까 좀 건강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큰 재물이 돈이 한번 잠기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것은 좀 안 좋게 보여요. 예. 그리고 육신적으로 돈과 관계없고, 역시 문서운도 안 좋네. 문서도 하게 되면 잠기게 되거든요. 지체가 되니까 문서도 역시 잡으면 안 되죠. 앞에 얘기했죠. 그죠? 야, 내년에 개수는 그냥 꿈만 먹고 사는 이런 쪽은 좋은데, 나머지는 현실적인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자, 개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계묘식 64년생으로 태어나신 분 중에 내년은 운시하고 태어난 오행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가 되신지 모르겠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지가의 필류예경,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